자, 이게 이제 핵심 충고죠. 핵심 맞네요. 자본운용법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했지? 자본운용법 얘기하면서 우량물건에 대한 얘기, 채소 투자의 최대 효과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개수뛰기가 이거의 키워드다. 희한하다. 정한 자본, 한정된 자본을 어떻게 돈을 버냐? 개수를 나눠봐라. 그래서 그럼 개수를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 응?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 A인가? 여기 빠졌네.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신 것이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지렛대를 갖다가 꽂으면 적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 수 있다.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매 투자의 목적 좀 잊지 마라. 경매 투자의 목적은 돈이다. 기초반에서 경매 투자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제가 이제 물으면 바로 돈입니다. 라고 이제 기초반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매 공부를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80, 90%는 목적을 망각합니다. 돈입니다. 라고 해놨다가 돈 아닌 쪽 선택한다? 이상하다. 응? 1년 내내 헛짓만 하면서 경매장 주변을 기웃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냥 한숨이 날 때도 많다. 그럼 어떤 경우가 헛짓이냐? 자, 경매 공부하는 측면을 한번 봅시다. 경매 교육하는 곳이 엄청 많은데, 그럼 여러분은 경매를 그냥 공부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닙니까? 당연히 돈 벌려고 다니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열심히만 하면 놀면서 공부해도 2개월을 안 넣는다. 그래서 스파레주를 2개월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경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데 뭐 어떻게 2개월, 1년씩 걸리겠어요. 2개월이면 되지. 경매 투자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풍수지리는 아예 쓰잘머리 없는 공부임을 알려드리고요. 현실은 어떠냐? 경매를 교육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가르치죠. 통상 신문사면 신문사, 대학교면 대학교, 기타 개인 사설학원도 그렇고 뭐 이상한 거 막 잡지식 쏟아붓죠. 그래서 교육생들의 머리를 흔들어 놓는다. 과연 그런 공부에서 경매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 관점이고, 하나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을 돈이라고 했는데, 투자 관점에서 봅시다. 그러면 누구는 아파트병에 걸려있고, 누구는 토지 투자에 빠져있고, 누구는 희한하게도 하지 말라는 유치권만 하고,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우량물건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빠져서 나는 강남구, 난 송파구, 또는 돈 많이 남는 물건 다 필요 없고 단지 아파트만 원한다고 한든가, 월세 받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기도 싫은 듯이 월세를 많이 받는 세입자들이 자기를 괴롭힐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가구는 월세를 많이 받는 반면에 성가신 부분이 있죠. 그러잖아요. 그 성가신 부분이 나의 실력으로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탁구를 치는데 탁구가 잘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지만은 탁구를 잘 치게 되면은 나중에 재밌게 치죠.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타지만 나중에 자전거를 타면은 나중에 많이 여러 곳을 다닐 수 있고, 그렇죠?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생전 처음에서 다가구 한번 이용하고 월세 한번 받으면서 고생 비슷한 걸 한번 하면은 세상 다 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실력도 없으면서 한번 경험해 본 그 얇은 지식과 경험으로 두 번째부터는 편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를 받으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35기를 데리고 갔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거제도 리치엔에 막 물 새가지고 도배해 놨는데 곰팡이 낀 거 보셨죠? 바닥에 물 흥건한 건. 35기는 안 갔구나. 은영 씨만 갔구나. 그걸 봤을 거야. 이런 거요. 원래 집이란 게 대한민국에 물세계 마련이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가 뭐 눈에 무슨 투시경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서 이렇게 어디가 물셀 틈이 있군, 이렇게 볼 어떤 방법도 없고, 엑스레이를 갖다가 대본 다음에 집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처럼 그 장마가 긴 적도 없었고,
기상대도 보면은 자기 체육대회에 비 온다잖아요. 그럼 기상만 하는 애들도 그렇게 못 맞추는데, 경매하는 우리가 그 집에 물이 2번 셀지 3번 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세면 생각다 하면 고치면 되지. 안 세면 안 생각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샜다고 뭐라 하고, 안 샜다고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로 살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기도 싫은지,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은 세입자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가 돈하고 관계없는 생각들이다. 아무리 고수익이 남더라도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물건은 싫고, 출퇴근을 하기 쉽게 역세권에서 5분 거리 안에 있는 물건만 원하고, 단독주택은 생활이 불편해서 싫고, 인근에 대형마트가 없어서 싫고, 동네가 노후돼서 싫고, 다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많을 것 같아서 싫고, 여러 채를 싫어하는 등 셀 수 없는 많은 핑계로 우량 물건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다. 지금 좀 전에 말했던 희룡이가 낙찰받았던 지하 빌라는 딱 보면 외관상 그냥 안 사고 싶어. 누가 준다 그러면 안 갖고 싶어. 그냥 등기 하나 더 생긴 게 싫고, 그 정도로 지저분하게 생겼고, 그 빌라와 빌라들 사이에 그냥 빌라촌 사이에 섞여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건 뭐냐? 그 옆에 10층짜리가 막 거의 뚝딱뚝딱 하고 있다. 바로 옆에. 담 하나도 없어. 그냥 옆에 붙어서. 너무 좋죠? 이 집만 유난히 낡았어. 그럼 여기에 돈 벌어주는 것이다. 타운팰리스 옆에 5층짜리 근린상가 하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그 지하철역 바로 옆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5층, 6층이야. 혼자 2층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돈 되지. 뭐 그거는 어려운가 판단이 쉽지. 근데 보면은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지. 돈 투자하니까. 지저분하다. 수리비가 많이 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치 조건이 까다로워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노처녀처럼 말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타이틀을 정한 설명에서 보면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주변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적고 심지어 반대하고 방해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하다 보면은 남자가 뭐 하려고 하면 여자가 반대하고, 여자가 뭐 하려고 하면 남자가 반대하고, 이런 집들 많이 있죠. 자,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이 비빌 데가 없어. 오히려 발목 잡는 놈 있고, 소매 잡는 놈 있고, 등에 매달린 놈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매로 돈 벌기가 어렵죠. 어려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발목을 잡으면 발목을 뿌리치고, 옷을 잡으면 손을 비틀어 버리고, 등에 누가 매면은 떨어뜨려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등에 매달린 놈대로 놔두고, 소매로 옷 잡는 놈 내두고, 발 잡는 놈 놔두면서 입으로는 투자를 외치고, 눈은 저 위를 보면서 성공을 외치니까 그게 이상한 야릇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상담하다가 교육하면서 자주 보는 현상은 투자를 못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남편과 부인 때문인데요. 과감하게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고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고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돈을 더 벌게 돼 있어요. 왜? 이거는 주식이 아니거든. 주식은 과감하게 하다가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과감하게 한다고 해서 가는 일은 없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돈을 상대적으로 더 버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과감하게 하냐, 소심하게 하냐는 어디서 오냐면 근본적인 자기의 어떤 태생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유아기 때 형성된 것, 집안에서 형성된 사고방식, 그 다음에 집안에서 누굴 만나서 결혼했느냐에 관한 문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 원수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상. 그래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부부가 저 부부는 상당히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한 곳을 향하는 부부구나라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체적으로 그 상대를 조금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끼리 만나 있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돈이 벌리지도 않는 한심한 현재 상황을 타파하는 것을 망설이는지 답답하다. 그죠? 우리 집에 지저분함 확 버려버려야지. 보통 그러잖아요.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다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탁 떠나고 이 다리를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난 절대 안 돌아가. 이런 어떤 강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옛날에 그 한나라 초안지에 보면 한나라의 한 고조인 유방이 그렇게 하죠. 그죠? 촉에 있다가 이제 촉한으로 있다가 이제 중원 정벌을 하기 위해서 항우하고 전쟁을 하려고 나올 때 요걸 장교라고 그러는데 이 장교를 불태워버리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누군가는 잔금을 치른 후에 등기 이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자 인터넷으로 직접 하겠다는 사람도 그 당시에 많았고요. 법무사에게 돈을 주는 게 아깝다는 것이죠. 직접 하면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세금 관계에도 세무사에게 돈을 주면 너무 아까우니 세법을 파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20만 원 정도 주면 2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도할 때 명도 합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다. 전세와 월세를 낼 때 수리 비용을 가능한 한 지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경매 투자를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라면 충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작은 이익만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시킨 대로 안 해도 되는데 이 글은 처음부터 부자를 꿈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을 밝혀둔다. 이렇게 돼 있죠. 소탐 대실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죠? 전문가들을 친해놓지 않고 경매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 그죠?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요렇게를 자기가 끼고 있지 않다면 이걸 기업적으로 하겠습니까? 경매라는 걸 기업적으로 하시겠어요? 변호사 껴고 유치권이라든가 다른 거가 있는 커다란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녹화 방송할 때 주차장에서 누가 빵빵거리네요. 세법이나 등기 공부를 하는 시간에 경매나 더하고 물건 검색이나 더하고 투자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힘을 써서 연구하세요. 이렇게 했네요. 꼭 저런 사람이 있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 경매는 쥐뿔도 모르면서 엉뚱한 곳에서 삽질을 해낸다. 즉 경매 실력을 엄청 높여야 되는데 세무 실력을 높이죠. 그 다음에 경매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말한 등기는 스스로 하는 거 해야지. 나홀로 등기 배워야지.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을 한다. 지금 경매 절세 고수가 심심한데 등기도 내가 해볼까? 이러면 말이 돼. 그러면 말이 돼. 그런데 경매는 모르면서 딴 것만 찾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바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 친구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자본운용법이고 두 번째는 경매 목적을 잊지 마라. 너 목적이 돈 아니었니? 돈이라면서 왜 돈 안 되는 이상한 잡지식에 가서 정신 팔리고 이상한 지역을 팔리고 이상한 종목의 편견이 생기냐. 목적이 돈이라면서. 응? 목적이 돈이라면서 왜 너는 빌라만 하고 아파트만 하면서 왜 상가하고 토지는 안 하니? 목적이 돈이라면서 왜 토지만 집착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목적을 잊지 마라. 목적을 잊었으니까 딴 데 편견이 생기는 거죠. 목적 중에 목적. 충고 셋.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등 권리 분석을 반드시 공부해라. 이거는 경매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과목이죠. 세 가지 과목은 뭐냐? 마인드, 눈, 권리 분석. 이런 거죠.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공부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매주 한 번 정도는 지금 최근 4회까지 무료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강할 때만 풀 버전 보고 나머지는 없애버리고 있죠. 15분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험 공부할 때도 시험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 시험 봐도 시험 과목이 있고 정해진 과목만 열심히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하면 되겠냐? 그게 아까 말한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뭐 수차게 얘기했던 거니까 숱하게 빼고 핵심 충고 내수로 가겠습니다. 요걸로 자, 돈을 벌고 싶으면 좋은 물건을 보면 미친 듯이 덤비세요. 여기 이제 핵심 충고의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본운용법, 두 번째는 경매의 목적이 뭐냐? 돈이다. 세 번째는 공부 과목,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그 다음에 권리 분석 3개 마스터해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좋은 물건을 보면 미친 듯이 덤벼라. 이건 열정하고 관계된 거죠, 열정. 이건 일종의 열정과 관계된 거죠. 그죠?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 물건 검색을 못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두는 법이 없고 현찰이 손에 들어지는 순간, 현찰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순간 물건을 뒤진다. 나를 새가면서 뒤집니다. 그렇죠? 하도 클릭을 헤드해서 검지손가락이 아프면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검색을 했다. 그 당시에는 맥북이 없었고 마우스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똑똑 누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게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소리 나. 이렇게. 이거 들리나 모르겠다. 똑똑 한번 났어요. 그러면 이 집게가 힘들면 이제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습관이 돼서 검지로 검색하다가 다시 세 번째 손가락으로 검색을 한다. 이때는 이제 맥북이 없었고, 다른 걸로 했었죠. 옛날 버전, 마우스. 수백 건의 물건을 검색하면서 혼자 있는 동안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의지로만 온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이때 실무 연수반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실무 연수반에서도 교육할 때 늘 강조하는데요. 물건 검색의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연습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분을 넘기지 마시라 라고 하는 거죠. 1분을 넘기지 마세요. 1분을 넘기지 마세요 라는 거죠. 최대한 무엇을? 스피드를 끌어올려라. 계속 강조하죠. 오늘 스피드에 관한 얘기 여러 번 나왔어요. 물건 검색 스피드가 빨라져야만 검색 시간이 빨라지고 우량 물건을 단기간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량 물건을 단기간에 찾아내야 되겠죠. 검색이 느리다 보면은 머리가 아둔해지고 잡념이 들어오고요. 좋은 물건을 보면서 놓치고요. 편하게 잠을 잘 시간에 좋은 물건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을 해라. 물건 하나만 잡으면 돈을 버는데 왜 게으름을 피웁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네요. 참 보면 열정이 있었구나 내가 이때. 응? 좋은 물건은 무슨 수를 쓰서라도 잡아라. 이렇게 됐네요. 좋은 물건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수익을 많이 올리는 물건인데요. 그런 물건을 어렵사리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렵게 찾은 물건을 멍하게 쳐다보면서 흘려보낼 건가요? 어렵사리 찾은 물건을 며칠 후 진행되는 물건이라면 세대수가 많아서 명도가 피곤해 보인다거나 융자를 많이 껴야만 시도해 볼만 하다거나 현재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위반건축물이라서 겁먹거나 자기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었네요. 다들 경매 초짜들이 포기하는 영역들이죠. 초짜들이. 야, 이거 찾았는데, 아우, 이틀 있다 입찰인데 어떡하지? 포기해야지. 자, 야, 이거 찾았는데 돈 될 것 같은데, 이거 명도가 장난 아닐 것 같아. 포기해야지. 뭐 이런 식이지 맨날 돈이 없는데 그러고 만일 이 물건을 잡기만 하면 단숨에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을 벌 수 있을 텐데도 포기할 것인가요? 이렇게 이제 하네요. 그것은 바로 내가 찜한 물건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저의 어떤 신조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저를 겪으신 분은 아실 건데 애진간하면 절대 떨어진 바가 없죠. 여러분 기억 속에 제가
특히나 작년 말에 있었던 기수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물건까지 상담해주는 사람들 중에 떨어진 바가 없다. 맞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죠? 내 물건만 안 떨어진 게 아니고 교육생 물건도 안 떨어지는 걸 보셨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교육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거를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떨어져 봐야 이 이론을 지 걸로 받아들이는데 안 떨어지다 보고 잘 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잘 될 줄 아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교만은 뭐 몇 번 했다고 교만해지나? 한 10년 했나? 10년 해도 초보인데 뭐 1년 하고 뭐 2달 해놓고 교만해지는 사람 있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간장 종지기만 또 못하면 넘치겠습니까? 그릇이 한 요만한 거야. 1cm, 가로 세로 1cm. 자, 만일 여러분이 3일 정도 굶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불을 켜겠죠. 진수성찬이 나타나면.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덤벼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 되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여타 다른 어려움도 다 젖혀버려야 된다. 여러분은 고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먼저 질러서 잡아놓고 고민하면 된다. 이거를 제가 쓰는 전법이 뭐죠? 히트 앤드 런. 이 야구죠? 히트 앤드 런을 쓰는 거. 일단 때리고 보자. 야, 때리고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요런 전법을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되는 전법이 뭐예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 이 전법이 요거하고 좀 배척되는 점에 있다. 그럼 우리는 돌다리를 두들기지 않고 가냐? 아니, 시세조사 때 원 없이 두들기죠? 시세조사 때 원 없이 두들깁니다. 이렇게 벌써 4가지가 여기서 끝나나 본데? 커리큘럼이 왜 소개되지? 끝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가요. 지금이 9시 55분 10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시 몇 분에 했으니까 한 2시간 하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요거 했어요. 머리말 했고요. 이 책을 읽는 법 했고요. 성공을 꿈꾸는 경매 투자자에게 드리는 4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하나는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올리려면 자본운용법 개발하라. 요거 중요했어요. 그 다음 경매 투자 목적 절대 잊지 마라. 이거 보면 목적을 엄청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놀부전에인가 흥부전에 보면은 파초장을 얻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놀부전 맞나?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파초장 오다가 개울 꼬랑을 하나를 건너야 점프를 딱 하는 순간 파초장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오는 창이 있는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파초장 나오는 게 흥부전인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개울을 건너면서 이 이름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라는데 이거 하나를 잊더라고. 경매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돈입니다. 요거 진짜 외우기 쉽잖아요. 초딩도 외우는 건데 요거를 외워놓고 뒤돌아서 검색하면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금세 이 돈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뭘로 가냐면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한 잣대가 한번 나와요. 돈이냐 가정의 평화냐 그러면 이제 경매냐 평화냐 그러면 평화 쪽으로 가죠. 그죠? 많아. 그 다음에 경매냐 돈이냐 거리냐 그러면 거리로 가. 거리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로. 그 다음에 돈이냐 연식이냐 그러면 얘 최신식으로 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쪽에 가치가 들어온다. 돈으로만 봐라. 돈으로만.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충고는 과목 요거 마스터 하라고 원 없이 들었고, 넷째 충고는 미친 듯이 덤벼라. 근데 쪼그러드는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옛날에 했던 건데, 이번에 2020년 버전으로 새로 다시 하려고 작심한 거예요. 새롭게 한번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썸네일도 엉망진창이고, 강의도 획일적이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 요거는 꾸준한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하겠습니다. 요렇게 5천만 원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잘만 이용하면 돈도 부자가 되더라. 이런 사례들 몇 가지
5가지가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한 개씩 과거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개인 사례도요, 저처럼 써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금년 초에, 작년 말인가? 여러분들의 한 12분 정도에게, 자기가 투자한 사례를 한번 글로 써봐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글이 안 좋아. 모이지가 않아. 작년 초구나. 이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글솜씨가, 그냥 글솜씨가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인터뷰하게 좀 모시게 해가지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컨설턴트들한테 사례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적히면 이렇게 해서 책으로 한번 엮어볼 생각인데, 그게 잘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부전인의 화초장. 역시 정길씨야. 빨라. 화초장. 계속 이걸 안 잊어먹으려고 화초장 하다가 꼬랑을 탕 건너고 나서 파초장? 고추장? 뭐 이러면서 헷갈리는 그 어떤 우스운 어떤 창이 있어요. 이제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경매는 돈이야 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돈은 어디로 훌쩍 떠버리죠. 그 다음 딴 생각에 딱 빠져듭니다. 경매 고수가 돼야 돼. 나 경매 고수 돼야 돼. 딱 하고 어느 순간에 뭘로 빠지냐면 세금 전문가 쪽으로. 세금 외워. 2주택이 어떻고 취득세가 어떻고. 취득세 말한 국세청 직원놈들도 잘 몰라. 법을 만드는 취득세법 개정한 국회의원 놈들도 모르는 거를 경매장이가 경매는 안 하고 그거 안 외우고 앉아있어. 2주택이 어떻고 1주택이 어떻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부자 되겠어요. 안 된다. 경매의 목적은 돈이다. 돈. 그래, 나는 경매만 하면 돼. 경매만 해야지 하다가 갭투자 썰렁 가 있죠. 경매만 해야 돼. 근데 옆에 분양권이 되면은 된대. 그래, 분양권 투자해 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팔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운명을 거스릴 수 있다. 뭘로? 경매로. 그러기 위해서 핵심 충고가 아까 4가지를 했던 것이다. 핵심 충고 4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핵심 충고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이 질문들도 많이 다음번에 준비하시고요. 궁금한 어떤 에피소드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때는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우는 자세죠. 묻지 않는 것은 질문하지 안 하면 지식이 안 가요. 자, 여러분들이 안 물어도 기차는 갑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에 한번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소통하면서 하는 강의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